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문화재 비파괴 영상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원 김한슬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보존 전문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문화재를 처리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저희한테 전해져 오기 때문에 많은 손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단을 하고 현재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또 없어진 부분들이나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게 해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경주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의 문화재를 보면서 커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어린이 문화학교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주 지역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전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재를 비롯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살려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이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육안으로는 문화재를 원래 형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흙에 덮여 있거나 아니면은 부식물 같은 걸로 덮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재질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비문화재의 경우에는 원형 보존이 가장 큰 원칙이기 때문에 비파괴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이제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방법은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이랑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3D 스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CT를 사용을 해서 유물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유물의 기준에 이제 내부 구조라든지 제작 흔적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획득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외부에 있는 색상이라든지 문양은 엑스레이로 CT로 찍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유물들을 찍을 때는 엑스레이 CT 촬영을 하고 그리고 3D 스캔 촬영을 해서 그 문화재의 원형을 컴퓨터상의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없어진 부분들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복원을 할 경우에 그런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시간이나 그리고 예산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복원에 사용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안동 하회마을 하회탈이랑 병산탈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부터 사용하면서 수리했던 흔적이나 사용 과정에서 생긴 흔적 그리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과 못도 최근에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흥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주 쪽샘지구에서 발굴된 그 은입사 철기를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녹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철로 된 유물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까 은으로 새긴 그 문양들이 확인이 되어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처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매력은 교과서로만 볼 수 있는 문화재를 저희가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처리가 끝나서 나갈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 전시가 된 거를 보게 되면 많이 뿌듯해하는 편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들이 좀 있고요. 미술을 하시거나 의상 쪽을 하시거나 금속 공예 쪽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저희 쪽에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고요.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한 연구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재 보존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많이 보고요. 필기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는 편이에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목 이름 자체는 문화사랑 한국문화사, 문화재 보존과학 이렇게 세 과목을 많이 보는데 결국은 한국사랑 세계사랑 그리고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희도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탐구에 대한 열정이랑 호기심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또 다양한 연구를 또 병행을 해야 되고 문화재 자체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폭넓은 지식들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평소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뭐 미술적 감각이 좋고 예술적 활동하는 데 흥미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 일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단체에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굴 체험 현장이라든지 답사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니시면서 우리나라 문화재 종류를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생보존 처리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 문화재 보존 처리 과정들을 모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각 재질별로 문화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또 이제 문화재 보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체험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게 과거 이제 선조들의 뭐 예술적 감각 그리고 과학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좀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듯이 저희도 문화재를 치료하는 의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화재에 맞는 재질이나 뭐 처리 방법 그리고 분석 기술들을 좀 폭넓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평소에 좀 호기심이나 탐구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은 분야의 책들을 좀 다양하게 읽어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화재 보존 과학자 전문가라는 직업이 쉽게 볼 수 없는 문화재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점에서 좀 가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